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지만 성적은 전교 꼴찌인 학생,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나요?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했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 승진이 가능한가요? 결국은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적표가 있습니다. 바로 거시경제학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도 불리우는 GDP인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라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GDP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나라의 영토 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만들었든 외계인이 만들었든 대한민국 사람이 만들었든 한국 땅에서 만들었다면 GDP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대한민국 안에서 생산된 모든 물질적 부를 합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물건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를 돈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GDP가 높은 나라는 잘 나가는 나라로 인정해줍니다. 정부가 정책을 짤 때도, 나라 빚을 낼 때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GDP는 명목 GDP와 실질 GDP로 나뉘어지는데요. 당해년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며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된 것이 명목, 물가상승분이 차감된 것이 실질 GDP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명목 GDP는 실질 GDP의 인플레이션 요소가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명목과 실질 GDP가 다음과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을 알았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GDP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GDP를 기준 삼아 국가가 빚을 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본인의 월급이나 연봉 내에서 소비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역시 걷어들인 세금만큼 지출할 거라고 상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맞춰지는 것을 균형재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교과서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국가들은 번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합니다. 적자 재정이 기본이라는 것인데요. 눈에 불을 켜고 세금을 거두려는 정치인보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돈을 뿌려대는 정치인의 당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 속에서 균형재정은 교과서에만 나오는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적게 거치는데 돈은 많이 쓰려면 당연히 빚을 내야 됩니다. 나라가 빚을 내면서 쓴 차용증이 바로 우리가 국채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때 아무런 대중 없이 빚을 낼 수는 없겠죠? 나라가 빚을 낼 때는 항상 GDP가 기준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다음과 같습니다. GDP를 기준으로 나라 빚을 내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 되다 보니 각국 정치인들은 GDP에 목을 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GDP가 성장하면 그만큼 빚을 더 크게 낼 수 있고 국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GDP가 후퇴하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있던 빚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높은 이자를 주지 않으면 빚을 낼 수 없으므로 세금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면서 민심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인들은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빚을 내어 국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데요. 치솟은 국가채무 비율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물가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욕을 덜 먹고 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세 번째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명목 GDP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높은 물가 수준이 유지되면 어찌됐든 명목 GDP는 상승하게 되는데요. 국가 채무 비율은 명목 GDP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물가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국가 채무 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희생한 결과로 정치인들은 또다시 빚을 낼 수 있는 찬스를 잡게 된 겁니다. 높은 물가 때문에 고생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욕심 때문에 나라 빚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오시죠? 각자 도생의 시대에 반드시 생존하시기 바라겠습니다.